제가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1차를 컷에서 23.33점 높게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병행하면서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용 공부가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임해야 할지, 그리고 셋째로 이제 법이랑 총론, 저는 초등이어가지고 초등교육과정 등 이런 전공 지식 외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위해 파악해야 할 것. 저는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 적게는 대학교 4학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많게는 장수생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최소 15년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공부 스타일이 아마 학습 능력이나 뭐 효율적인 방식이나 각가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단기 암기력이 뛰어난 편인지 혹은 장기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나 단거나 이렇게 많이 만드실 텐데 인쇄 활자로 돼 있는 거를 봤을 때 집중이 잘 되는지, 혹은 뭐 손글씨로 꼭 써야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지, 그리고 구두 암기로 이제 인출을 하는 방식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혹은 서브노트나 단거나를 만드는 게 본인 공부 방식에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이제 뭐 아무리 정리가 잘 된 뭐 강사님이나 주위 스터디원 선생님들의 서브노트를 받아도 이게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진 것이고, 또 이제 인쇄 활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든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브노트를 제가 만든 걸 들고 왔는데, 이게 거의 1년 동안 이제 제가 쭉 가지고 간 서브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뭐 강론 개념이나 추가 개념들 이렇게 표시해 놓았고, 경아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는 뭐 기출됐던 내용들, 저는 사실 연도별로 뭐 유특, 초특, 중특 이렇게 표시는 하진 않았고요. 그냥 파란 펜으로는 기출 나왔던 그런 어구들이나 키워드 나올 것 같은 것들 표시해 놓았고, 좀 중요하다 싶거나 아니면 잘 외워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형광펜 칠하거나 빨간색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손글씨로 써서 제 손글씨로 써서 보는 게 집중이 잘 됐고, 이 한 권에 이제 추가하면서 이거를 시험장까지 들고 간 케이스였어요. 사실 이제 기본서를 들고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요약된 거 들고 가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그냥 백지에 그 전날 구두 인출하신 거, 백지 인출하신 거 들고 가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저는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추가 아니면 이제 경화쌤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다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키워드나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청킹 같은 경우도 청킹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 대생 외첨 해서 대치, 생략, 왜곡, 첨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동그라미로만 표시를 하고 따로 청킹 노트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두 번째는 임용 공부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강의 밀리지 않기, 괄호하고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강의를 밀려서 뭐 시험에 떨어지고 강의를 안 밀려서 시험에 붙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방해 요소들도 생기고 신경 써야 될 문제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한국사 시험을 다시 따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일이 생겼다든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사실 강의가 한번 밀리면 이제 뭐 나는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몰아서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합리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애들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 뭐 상담이나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한데도 강의를 한번 밀리면 이게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강 업로드 주기에 맞춰서 밀리지 않고 듣는 그런 태도로 인강을 들었어요. 이제 직강 선생님들도 학원 오시게 되면 뭐 지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늦게 이제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게 강의를 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밀리지 않아야겠다고 스스로 이제 그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인강으로 그 경화쌤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인증 그 댓글들 목록이 있더라고요. 경화쌤 사이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캡처를 해왔고 저는 2배속으로 들어가지고 수강률은 거의 반토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네, 밀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인강을 완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변 요소들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만 집중하기라고 적어 놓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임용시험이 한두 달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잖아요. 1년 동안 솔직히 이제 뭐 주변의 대인관계나 아니면 누구 강사가 좋다더라, 뭐 기출은 어디가 쪽집게라더라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어찌됐든 지금 강사님을 믿고 오셨으면은 그걸 믿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솔직히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 쌤들이나 뭐 주변에 좋은 스터디원들이나 뭐 능력이 뛰어난 스터디원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임용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게 시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지 그것만을 보고 바라가기에는 이제 그건 자기 공부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는 일을 하면서 그 공부를 했었고 작년에는 노량진에서 1년을 보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서로 약간의 시기 질투와 그런 대인관계적인 요소에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고 신경을 쓰다 보면 또 그렇게 저한테 피해를 아니죠. 제가 신경을 쓰이던 그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저는 떨어지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인관계 요소나 뭐 주변에 카더라 통신 이런 거 휘둘리지 않으시고 본인 공부만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초수 때는 인강을 듣고 무슨 개념인지 알겠고 시각장애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청각장애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다 알겠어요. 근데 초수 때 시험 본 성적이 이제 컷에서 10점이나 낮게 나온 거예요. 저는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혼자 이제 이건 이해했어, 이 개념은 확실히 알겠어 라고 넘겨짚은 거지 이게 정확히 채점이 되는 그 근거가 있는 키워드로 적혀지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경화쌤 좀 덕을 많이 본 게 어찌됐든 경화쌤은 마인드맵 위주로 처음 판서를 해주시고 모의고사나 뭐 중간중간 형성평가 문제들 풀게 되면 기출이나 강론서 근거에 그런 정확한 용어나 키워드가 아닌 이상은 다 틀리게 채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경화쌤 커리를 타면서 조금 그런 채점이 될 만한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총론 교육과정.
이런 거 이제 전공 지식 외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것도 제 물론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법이랑 총론이랑 교육과정은 어찌됐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양이 엄청 방대하고 조금 세세한 그런 인출? 정확한 그 근거가 있는 인출을 요구하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보기 이렇게 제 공부 방법을 적어 놓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임용시험이 1년 동안 가지고 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하고 총론하고 교육과정하고 상반기부터 달달달달 물론 암기를 해서 인출을 하면 좋겠지만 제 머리로는 그게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 구절은 계속 보니까 눈에 익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법이랑 총론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분량이나 한 달 분량으로 양을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암기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읽는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초등이어가지고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 교육과정적인 부분도 그런 기본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쭉쭉 뭐 오늘은 국어, 내일은 수학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읽는 연습만 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상반기를 보냈고 하반기에는 이제 개념이랑 용어 중심으로 정확한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초등인데 이제 국어를 보시면 뭐 역량 공통에서는 어떤 역량을 말하고 있는지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역량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어에서 기능이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반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 문제에서 이것은 어떤 역량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암기를 했고요. 다른 이제 뭐 이런 기능이나 아니면 뭐 피아제가 말하는 추상화 유형에서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 의사 경험적 추상화 이런 부분들은 막 굳이 시간을 들여서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술술술 읽으면서 눈에 조금 익숙해지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과학 같은 부분도 앞에 이렇게 현관펜 칠해 놓은 거는 강사님들도 조금 강조를 하시고 기존의 기출도 나온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외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저는 했고 어찌됐든 제가 전체적으로 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랑 이거를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잔소리 해주시고 공부해라고 복돋워 주시는 경아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가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 제 수업 시간 외에 전담 시간이나 아이들 학교 이후 그리고 퇴근 이전까지 그런 시간들은 무조건 인강을 듣는 것으로 그런 공부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강의 인증에서도 보셨다시피 2배속으로 듣는 게 저한테는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 보통 그 강의 업로드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선생님들 개인적인 그 속도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업무나 수업 준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강을 다 못 들었으면 칼퇴하고 집에 와서 이제 또 바로 인강을 듣는 그런 스케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13시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순 공부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돼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이게 능률이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순수하게 막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뭐 오늘은 시각장애 한 파트를 다 훑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그거를 다 완료를 하시면 사실 그날 공부는 거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들어온 게 체력 관리 측면인데 저희 반이 사실 조금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솔직히 힘들었는데 저는 타고난 체력으로 조금 버틴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체력이 원래 약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공부를 처음 해보셔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가셔서 운동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체육관 어딜 다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상반기에 운동을 하시고 그 상반기 기른 체력으로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럼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무리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